여러분들은 짱구 극장판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좋아하시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겠죠? 저 역시도 짱구 극장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리즈가 많은 만큼 이 중에서도 재미없는 시리즈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B급 음식 서바이벌을 통해 짱구 극장판이 왜 재미가 없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혹시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잘 나가던 작품의 시리즈에서 늘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거기서 새로운 요소 없이 발전이 멈춰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짱구 극장판도 예외는 아닌데요.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일종의 흥행 공식이 생겨버린 거죠. 짱구 극장판의 큰 특징이라면 빵 터지는 코미디, 화끈한 추격 액션, 가슴이 찡해지는 감동적인 결말까지. 저 역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좋아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영화라면,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조차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영화라면, 제가 이번에 소개할 짱구 극장판 시리즈인 엄청 맛있어 B급 음식 서바이벌은 짱구 매너리즘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지금 떡잎마을에서 열리는 B급 음식 대축제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B급 음식들을 맛보기 위해 볶음국수 먹고 싶어요. B급 음식 대축제 광고를 본 짱구. 유치원에서 아이들끼리 소스에 달인 볶음국수를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이때 이번 작품의 악당 로열 황태자 등장. 한심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몸은 A급 요리기구 최고 책임자 로열 황태자입니다. 최고의 식재료, 최고의 요리사, 완벽한 매너. 우리 A급이야말로 진정한 음식. 천박하기 짝이 없는 D급 음식에 안녕 이별을 구하고 이 자리를 A급 음식 대축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무력으로 음식점을 점거하는데요.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전설의 소스요. 전설의 소스요? 아니 어르신, 지금 소스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 볶음국수의 달인 아저씨는 전설의 소스라는 다소 황당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후 떡잎마을 방범대는 소스를 받게 되고, 실례합니다. 아저씨, 이 버스 B급 음식 대축제장에 가요? 얘들아, 간대! 저 버스를 타면 달인 아저씨의 맛있는 볶음국수를 먹을 수 있어. 잠시만 기다려. 나 쉬하고 올게. 나도 쉬어야지. 어? 그럼 나도 다녀와야지.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외딴 곳에 아이들만 남게 되죠. 또 예쁘고 가슴 큰 캐릭터가 등장하여 짱구를 속이네요. 어디서 많이 보던 전개죠? 이러쿵 저러쿵 탈출하고 아이들끼리 정글로. 아, 이거 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그러고는 또 여장 남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어떤 냄새라도 금방 찾을 수 있단 말씀. 근데 아저씨 누구예요? 지금 누구 떠라 아저씨래? 겉으로 보기엔 여자, 하지만 사실은 남자. 이 몸은 성배를 초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저씨란 거잖아요. 다시 쫓기고요. 중간중간 개그 요소는 정말 재밌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나 전개는 전부 어디선가 봤던 것들이네요. 심지어 다른 극장판 시리즈 장면들보다 어딘가 조금... 결국 짱구 일행들은 도망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때 버스를
아무리 잘못하지만 않았으면 지금쯤 달인 아저씨 볶음국수 먹었을 텐데. 지금 이게 다 내 탓이란 거야? 제시가 그 버스를 타면 B급 음식 축제장에 간다고 했잖아. 우린 비말을 믿은 것뿐이야. 아, 그렇고 말고 이건 유리 탓이야. 난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안 왔어. 말 다 했어. 이거 다 너 때문이잖아. 누가 그때 화장실 가래? 네가 화장실 가는 바람에 버스를 잘못했잖아. 나 때문이라고? 아, 그렇고 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은 전부 우리 때문이야. 근데 나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맹구도 같이 갔잖아. 그런데 왜 전부 나 때문이라는 거야? 역시나 서로 싸우고 울기까지 하네요. 이때 거대한 비행선에서 어린이 정식을 내려주고 배고픈 아이들은 음식에 눈이 돌아가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바로 잡혀버리기까지 합니다. 너희 방금까지 쫓기고 있던 애들이 맞니? 식사는 위대한 예술이에요.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여의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접시에 담고 그리고 빨래를 주는 것처럼 먹는 것. A급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럼 B급 음식은 그딴 만들 후다닥 접시에 담고 내려도 모르는 사람들 덥석 먹지요. 그럼 B급 음식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축제장에 갇힌 사람들은 식사 예절을 강제로 주입받고 있습니다. 철수 엄마는 이 장면에서 한 대도 맞지 않지만 누군가를 구해주거나 어떠한 하력도 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아이들, 드디어 기대하던 추격전 장면입니다. 사실 이 추격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오히려 짱구 극장판에서 이런 장면이 빠지면 섭섭하죠. 하지만 그렇게 기다려온 추격전도 다른 짱구 극장판에 비해서 뭔가 허접하지 않나요? 달리기만 하다가 엘리베이터도 그냥 타고 주방에서도 뭔가 일이 벌어지는 듯 싶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달리는 것 뿐이고 그러다 서빙카트로 스트라이크? 추격전 끝. 정말 그냥 달리기만 했어요. 긴장감? 엘리베이터도 그냥 탔고 코믹? 카트로 스트라이크 한 거? 추격전을 넣긴 했는데 긴장감도 코믹함도 다 너무 기대 이하인 것 같아요. 추격전을 넣긴 넣어야겠고 퀄리티 높게 만들려면 돈도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그럴듯해 보이게끔 대충 꾸며진 추격전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짱구 극장판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추격전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탈출에 성공한 아이들, 그리고 다같이 볶음국수를 먹겠다고 다짐합니다.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잡혀있는 걸 목격했으니 당연히 부모님을 구하자라는 목적이 있겠지만 불고기 로드나 폭풍을 부르는 정글보다 다짐이나 각오가 약하게 표현된 느낌이죠.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별로 비장하지가 않아요. 소스를 준 연지씨가 감옥에 갇힌 채 재등장합니다. 짱구 부모님과 같은 방으로 배정받았으니 아마 같이 탈출하겠죠? 다시 떡잎마을 방법대로 돌아와서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훈이가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장면... 이건 극장판 폭풍을 부르는 정글 속의 한 장면인데요. 짱아가 자신의 분유를 나누어주고 다같이 먹는 장면이죠. 이건 비교를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음날 악당들과 떡잎마을 방범대는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부모님들도 탈출을 시도하죠. 탈출 장면도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는데? 그리고 철수 엄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죠? 짱아랑 철수 엄마는 이 영화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탈출한 이들은 격돌하게 됩니다. 와, 진짜 탈출부터 격돌하기까지 다 대충 넘어가네. 아니 그리고 식사 예절을 가르친다면서 고통을 주긴 했지만 노동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인체 실험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탈출도 너무 쉽게 성공해버렸고요.
그다지 심한 고생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탈옥했을 때 쾌감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격돌하는 목적도 여기서 탈출하겠다가 아닌 볶음국수 가게로 가려는 이유인데 너희 전설의 소스도 없이 거기 가서 뭐 하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네요. 미리 난장판을 만들어놔야 짱구가 침입하기 유리하단 건 물론 알겠는데 지금 얘네들 계획에는 짱구가 없어요. 추격전에 이어 싸우는 액션 장면을 넣어야 하니까 일단 격돌하는 장면을 넣고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격돌하는 이유도 이상하고 전개가 다 그냥 대충대충이에요. 흥했던 플롯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니까 디테일을 전부 무시해버리는 거죠. 한편 떡잎마을 방범대도 격돌합니다. 흰둥이가 일어서자 돼지들이 겁을 먹죠. 흰둥이가 훌라테스 추는 것보단 이런 게 더 재밌는데. 떡잎마을 방범대가 이긴 후 B급 음식 대축제가 열리는 축제장에 도착하게 되고 짱구와 볶음국수의 달인 아저씨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당 로열 황태자와 볶음국수 아저씨가 맞붙고 소스를 버리려고 했지만 그건 빈 항아리였죠. 짠! 사실 소스는 각자의 물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요리를 시작하고 아 하다가 스스로 먹습니다. 맛있었다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여기 있어요. 다 같이 사이좋게 먹으면 맛있는 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다 같이 볶음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자, 스토리 끝! 이제 이 짱구 극장판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빈약한 스케일,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 그동안 인기 있었던 요소를 대충 집어넣어 만든 캐릭터들, 재미 요소는 그동안 나온 극장판들에서 골라 가져왔지만 저 빈약한 스케일 때문에 다른 극장판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한 모습이에요. 흥행 공식대로 안정적인 요소들로만 만들었지만 오히려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밋밋해지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추격전도 점점 퀄리티가 떨어지죠. 개그와 추격 액션, 그리고 마지막 감동.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원하고 제작사도 이걸 아니까 이러한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 세 가지만 넣으면 나머지는 대충 해도 수익이 나오네? 라는 생각으로 만든 영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짱구도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을 챙기지도 않고 소스를 챙기지도 않고 흰둥이를 챙기려는 생각도 없어요. 이건 짱구 극장판이고 짱구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짱구 극장판이기에 기대하고 있었던 짱구의 심경 변화나 성장은 온데간데 없고 가볍게 개그만 하는 아무런 각오도 없는 밋밋한 주인공을 짱구랍시고 만들어놨어요. 짱아와 철수 엄마의 존재는 대체 뭐죠?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없다면 그냥 옆집에 맡기거나 사정을 만들어서 빼면 되잖아요. 다른 극장판에서 짱아는 짱구에게 오빠로서 책임감을 심어주는 요소로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극장판에선 그런 장면조차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철수 엄마. 뭐 짱아는 가족이고 주연급이니까 안 나오면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 철수 엄마는 뭐죠? 짱아는 비중이 없으니까 샷의 메인으로는 거의 잡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철수 엄마도 짱아처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라도 역할을 부여하면 몰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등장만 하면 철수 엄마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나요? 표정이든 몸짓이든 자꾸만 보여주는데 정작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극장판에서는 다른 친구들보다 철수의 비중을 높이려고 한 모습도 보이고 철수 엄마가 짱구 엄마에게 먼저 축제에 가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철수 엄마가 평소에 철수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겠지만 그건 그거고 영화에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철수 엄마와 철수의 관계를 그려내고 싶었다면 뭐 하나라도 역할을 부여하던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들에게 집중되나요? 이건 제작진이 표현도 서투르고 비중 조절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그나마 좋았던 점은 로열 황태자의 과거와 악행의 이유, 그리고 그가 짱구로 인해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악당을 묘사하는 시도 역시 감동을 연출하기 위한 서사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흥행했던 다른 극장판 속 별거 없는 동기를 반복하게 되는 꼴이었어요. 감동을 유발하는 요소가 악당의 개과천선임에도 불구하고 악역의 배경은 늘 그랬다는 듯 빈약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는 세계 정복 혹은 어이없는 동기. 짱구 극장판의 악당들은 그동안 써먹어왔던 이 장치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요. 어렸을 적 볶음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 이 트라우마를 꿈을 통해 보여줬죠. 감동을 연출할 거면서 어울리지도 않는 허접한 동기를 계속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쯤 되면 흔해 빠진 싸구려 심파극이나 보러 가지. 이런 허접한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감동적인 장면까지 싱겁게 만들어져 버렸다고요. 결국 이번 악당도 그저 그런 시시한 동기를 가졌기에 감동도 적고 액션도 대충대충. 그래서 모험에는 박진감도 긴장감도 없습니다. 비교적 험난하지 않았기에 해냈다는 성취감도 적고 성취감이 옅기에 그만큼 감동도 옅을 수밖에요. 납치당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식사 예절을 가르친 것 뿐이라서 그다지 웃기지도 절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로열 황태자의 이러한 범행 동기는 영화를 더욱 재미없게 만들어버렸고 저는 이 모습을 매너리즘이 빚어낸 최악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상업성만을 따지며 안정적인 흥행 요소들로만 만든 것을 보면 다른 의미로 지독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걸 영화에 집어넣는 건 아주 당연하고 흔한 일입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영화를 만들 때 통계를 활용해 이러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제작하죠. 그런데 완성된 흥행 공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 행동들이 영화를 점점 뻔하고 재미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흥행 공식만을 따라 만들어진 짱구라는 캐릭터를 팔기 위한 영화. 그래서 감동도 박진감도 긴장감도 점점 옅어지는 무미건조한 영화. 늘 봐왔던 재미난 개그 장면과 마지막 감동 유발 덕에 어린이들에게는 먹히는 영화. 하지만 더 이상 옛날의 짱구 극장판에서 느꼈던 미스터리나 긴장감, 모험심, 가족의 사랑이나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5살 아이의 성장과 책임감 등 그런 것들은 이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짱구식 개그, 재밌죠? 추격 액션? 박진감 넘치고 좋습니다. 감동적인 엔딩? 조금 뻔해도 이것 때문에 짱구 극장판을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어느 정도 유지하면 매번 비슷한 악당과 등장인물만으로도 흥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는지 그 결과 이제 짱구 극장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대충 만들어진 영화가 되어버렸어요. B급 음식 서바이벌은 다른 극장판에서 따온 여러가지 인기 있었던 요소를 가지고도 전부 과거의 극장판에 훨씬 못 미치는 안습한 퀄리티로 출시된 진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엄청 맛있어 B급 음식 서바이벌을 혹평합니다. 다소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편에서는 B급 음식 서바이벌보다 더 심각한 태풍을 부르는 황금 스파이 대작전에 대해 다룰 건데요. 이 짱구 극장판은 제 기준으로 최악의 짱구 극장판 탑5 안에 들 정도로 심각한 영화입니다.
B급 요리 서바이벌에서 나온 문제점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추가로 첩보물이라는 장르적 장점 역시 하나도 살리지 못한 짱구 시리즈 극장판에서도 아주 못 만든 영화입니다. 그럼 다음 2편에서 또 만나요.